어느 정도 수준의 폭행과 협박을 받아야 강간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한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에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말로한 협박도 포함이 될까요? 법원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협박으로도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예대인 B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모텔로 가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객실불이 꺼져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옛 A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모텔에 있는 사진을 찍은 남자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옛 애인과의 만남 이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남자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실이 알려져 가정이 파탄날까 두려웠던 A씨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A씨의 집에 찾아가고 밤늦게 전화를 하고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옛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우연히 얻은 전화번호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옛 애인 행세를 하며 A씨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텔에서도 객실 불을 끄고 만나 A씨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안 B씨는 불륜 사진을 찍은 척하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할 수 없이 관계를 맺었고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강간을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물리적 폭행이 없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2심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 볼 수 있지만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폭행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에도 협박의 정도가 한거불능 수준이었다면 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본인을 조직 폭력배라고 소개한 점, 집에 전화를 걸어 자녀들에게 아빠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압박한 점, 자녀가 있는 집까지 찾아와 협박하고 관계를 맺은 점, A씨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실이 알려지자 자살 시도까지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협박의 수준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튜브였습니다.